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나노 입자에 우리 몸이 노출됐었을 때 피부,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위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나노 입자가 흡수될 수 있고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 생물학적인 구조와 함께 소개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나노 입자들이 뭘 통해서 몸으로 퍼져나가게 되냐 하면요. 그 나노 입자가 혈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으로 들어가면 이 혈관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몸을 돌아가게 됐었을 때 그러면 우리 몸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는데요. 이 몸을 갔었을 때 주로 우리 몸에서 이런 나노 입자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걸 막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두 장기인 간,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는 간이죠. 간, 그리고 비슷한 췌장. 이 어떻게 나노 입자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어떻게 제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요 그림에서 바디가드 시스템, 이제 약간 좀 다르죠. 우리 몸을 지키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호흡을 할 수도 있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내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물론 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심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그게 또 나노 입자가처럼 되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게 가면 이제 혈관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피부 안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결국 만나는 게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가면은 이 혈관은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다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간, 이제 췌장, 그 다음에 콩팥, 콩팥, 그 다음에 우리 본매로 뭐 골수라고 해야 되겠죠. 골수. 그리고 다양한 올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브레인, 뇌 쪽, 그 다음에 신경,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요 세 가지 장기 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골수까지 들어가는 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노출돼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쉬운 세 가지 장기와 나노 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이랑 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노출된 것들은 이제 여기에 쌓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변을 통해서 분해된 것들이 대변을 통해서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버나 스플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 그 다음에 콩팥은 오줌으로 나가죠. 네. 여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제 혹시라도 임신이 되어져 있을 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었을 때는 이제 모유를 통해서도 이제 배출이 되기도 하죠. 사실 이건 조금 별로 안 좋죠, 그죠?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좀 심플한데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좀 비슷한 그림이기는 한데 이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약물이라거나 이제 콘트라스트 에이전트, 몰레큘 기반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주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면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혈관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간으로 가면요. 우리 간은 해독기관입니다. 해독기관이기 때문에 크기도 되게 크고요. 데미지를 입어도 다시 재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는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해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통해서 갔었을 때 간을 통해서 가면은 이제 간에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얘를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은 막 분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혈관으로 돌려서 양분이 되는 것들을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닌 나머지 찌꺼기들은 여기 보시는 헤파틱 익서션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대변이죠. 대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고요. 이 시간에는 좀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최대한 며칠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콩팥으로 가는 것들도 있는데요. 콩팥으로 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몰레큘들 같은 경우에 쉽게 빠져나갑니다. 간은 일단 대부분 다 잡아요. 대부분 다 잡고 나가는 형태가 작은 몰레큘의 형태인 거지 거의 다 되는데 콩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것은 작은 몰레큘이나 아니면 이제 이 그러니까 그 오줌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큘레이션 타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리 비타민 먹었을 때 1시간도 안 돼서 화장실 가면 어때요? 오줌이 샛노랗죠. 그런 것처럼 몰레큘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간이면 금방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RES 올간 같은 경우에 보신 것처럼 이런 리버 혹은 췌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축척이 됩니다. 그게 RES, Reticular Endothelial System이라고 해서 간이나 췌장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모인 상태에서 한참이 걸립니다.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는데 한참이 걸리고요. 그래서 분해가 되다 아니면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거 같은 딜리버리 이런 것 쪽으로 봤었을 때 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암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요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 전달이라거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옮겨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라고 적혀 있지만 몰레큘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몰레큘들이 센트럴은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을 통해서 쭉 퍼져나가게 되면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스무스한 반감기를 가지게 됩니다. 반감기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말초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으면 일단은 말초를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과정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말초라는 것은 뭐 우리 손가락 혹은 간, 뭐 다양한 기관들, 머리, 뭐 이런 곳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급격하게 이제 감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곳에서 서서히 이제 제거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나중에 제약이라거나 약물 같은 거, 뭐 약물들을 하면은 약물 동력학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런 약물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처럼 먹자마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먹었는데 효율도 적고 그러면은 이것을 최대한 퍼져나가게 해서 이게 효과가 있도록 해서 서서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몸 안에 그러면은 혈관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건 알겠어요. 혈관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알겠는데 이 혈관 안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혈관 안에는 혈관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이제 외부의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었을 때 얘를 제거하는 수호병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이 나면 멈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멈춰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몸의 건강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고요. 이런 면역 시스템들은 우리 이제 갑상선이라거나 혹은 췌장, 그 다음에 골수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고 림프노드들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어떤 이제 면역 세포들은 그 어떤 특정한 기관에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처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시스템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여기 피부, 그 다음에 내장 같은 경우엔 점막이 있다 그랬죠. 점막과 같은 이런 다양한, 그리고 이제 우리 위장 같은 경우에는 pH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지간한 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몰레큘들은 오줌을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디펜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세포들은 지나가다가 너 이상한데 일로 와봐 하고 탁 먹고서는 먹어보니까 얘 안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분해해가지고 제거하는, 그래서 약간 순찰대 같은 애들이죠. 순찰대 같은 애들이 여기 보시면은 뭐 Dc셀, 마크로파지, 모노사이트, 뉴트로파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왔을 때 예전에 봤었는데 저렇게 생긴 애가 들어왔더니 내가 너무 아팠어.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기억하는 메모리 이뮤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래서 T셀과 같은 면역 기억 세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라인으로 우리 몸은 정말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가 들어왔을 때도요, 이런 면역 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봤었을 때 물론 노출이 됐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해서 먹어봤더니 얘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면역 반응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염증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면역 세포들의 사체들입니다.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들의 사체들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얘네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뭐 사이토카인 같은 단백질들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속 면역세포들을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죽어서 고이 우리 땅에 묻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좋은데요. 보통 시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체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전염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계속 염증들이 쌓이다 보면 거기서 독소들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면역세포, 그리고 우리가 전달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면역세포들을 또 잘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MP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모노뉴클리얼 파고사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뭐 마크로파지 같은 그런 이제 면역 시스템에서 바로 제거되는 그런 시스템들만 RES 시스템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꼭 마크로파지나 이런 것들, 뭐 간 이런 것들이 아닌 전체적인 단핵구성 그런 이제 면역세포들을 다 묶어가지고 인볼브 된다라고 해서 MPS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렉서블한 마크로파지도 있고, 픽스드 되어져 있는 어떤 조직에 딱 픽스 되어져 있는, 이제 좀 있으면 좀 나올 거예요. 것도 있고, 혈액 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잡아먹는 그런 시스템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우리 RES라고 해서 레티큘러 엔도텔리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요. NPS는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 간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RES 시스템이라고 하고 요즘엔 MPS 이제 파고사이트들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MP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간이 됩니다. 이 간의 경우에 보시면은 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되게 큽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게 간이에요. 가장 큰 기관이 간이고, 그래서 얘를 뭐 잘라서
임플란트 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일단 간에서 해독을 해버립니다. 해독을 하고, 그러니까 해보고, 이상한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제거를 똥이나 이런 걸 대변으로 제거를 해버리고요. 아니면은 얘를 분해해가지고 도움되는 건 영양소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나노입자 같은 경우에 나노입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앞에서 프로테인 코로나 혹은 바이오몰레큘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노입자가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수많은 단백질과 바이오몰레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둘러싸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테인 코로나 혹은 바이오몰레큘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문제는 앞에서 우리 마크로파지에도 다양한 리셉터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리셉터들은 결론적으로 단백질, 특정한 단백질들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나노입자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붙다 보면은 거기에 인식이 될 수 있는 단백질도 붙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이렇게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노출이 돼서 있는 나노 입자는 효과적으로 제거되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시스템 뭔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백신처럼 백신을 맞았는데 마크로파지가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크로파지만 코로나에 이제 면역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피해야 되는데요. 간에도 이런 마크로파지와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쿠퍼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쿠퍼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쿠퍼셀, 쿠퍼스. 네. 뭐지? 이거 요구르트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쿠퍼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 MPS 시스템에서요. 고정되어 있는 마크로파지도 있고 프리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크로파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쿠퍼셀은 특수하게 간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르게 염색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간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입니다. 얘네들 딱 고정되어 있어요. 혈관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간에서 딱 수문장처럼 서가지고서는 한 먹어보고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제 배출하고 아니면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분해해가지고 몸으로 돌려보낸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퍼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일단 얘네들이 먹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노입자 같은 경우에 마크로파지에 의해서도 잡히지만요. 돌아다니다가 간에서도 쉽게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간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되게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관에서 간을 통과할 때 얇은 관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얇은 관을 통과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들, 여기 쿠퍼셀이거든요. 이 얇은 관을 이제 통과를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몸에 뭔가 이상한 것들, 큰 것들, 작지, 어쨌든 이 몸 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의 시누소이드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구멍들 보이시죠? 요 간 안에 우리 간 보면 어때요? 구멍이 뿡뿡뿡뿡 나 있죠? 큰 구멍도 있고 작은 구멍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혈관이에요.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혈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피가 지나가는 자리죠. 여기에서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은 육각형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걸 시누소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시누소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쿠퍼셀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큰 혈관에 이게 피가 들어가다 옆으로 쭉쭉쭉쭉 하면서 간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필터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나눠져 쭉 지나가다가 이 쿠퍼셀에 잡히면 확 잡혀서 이제 못 지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힌 애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프로테인 코로나가 생겨서 잡히는 것들. 프로테인 코로나가 없이 뭐 피지 같은 거 코팅됐을 때는 이런 쿠퍼셀들을 피해서 옆으로 조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누소이드. 네. 그래서 여기 시누소이드들 육각형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혈관이 지나갑니다. 혈관이 쭉 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이 지나가고 옆으로 큰 혈관이 있고 옆으로 미로처럼 이렇게 미로처럼 가는 혈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는 혈관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정맥들, 네, 정맥들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혈관들로 이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요 정맥, 간정맥이죠. 간정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밖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혈관들이 지나가면서 쭉 지나가다가 요 통과를 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요걸 통과해서 이쪽으로 간으로 해서 정맥이 쭉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뭐죠? 곱창 먹으러 가면 간 주잖아요. 간 보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주는데 핏물이 되게 많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은, 간 자체가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혈관들이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탈 트라이아드, 네, 트라이아드라고 해서 바깥에서 몸에서 이제 도는 정맥들이 이 간을 통해서 이제 간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기 이제 간에 있는 요 정맥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간에 있는 간정맥 쪽으로 쭉 모아서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데요. 여기가 센트럴 베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겠죠. 그럼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길들이 요 간 조직 사이사이에 많이 존재하는 가는 혈관들입니다. 가는 혈관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요 조직에다가 나노입자, 퀀텀 닷을 넣었어요. 나노입자 퀀텀 닷을 주사를 일단은 뭐 이제 혈관 주사를 했겠죠. 혈관 주사를 해가지고 쭉 넣으면 온몸을 돌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정맥들이 이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나노입자들이 지나가고 이 간을 통과해서 이제 심장으로 다시 가겠죠. 그러면은 요 이제 가는 혈관들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센트럴 베인을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나중에 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통과할 때에 나노입자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사람들이 주사하고 난 후 간을 이제 쥐를 죽이고 간을 잘라서 봅니다.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혈관에서 쭉 이제 심장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혈관에서 퍼져나가는 여기 정맥에 보시면은 시커멓게 나노입자가 많이 보이죠. 요걸 이제 나노입자 닷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했고요. 여기 밖에서 안으로 해서 여기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많았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로 왔더니 어때요? 여기 시커먼데 여기는 몇 개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통과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나노입자들이 다 필터가 되게 됩니다. 네, 필터가 되고 일부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노입자는 간에 많이 잡히게 됩니다. 많이 잡히게 되고 뭐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인 코로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에서 이제 노출되어져 있는 나노입자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역할하는 게 무엇이냐? 쿠퍼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쿠퍼셀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 이제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쭉 들어왔을 때 이걸 통과를 하게 되면 아까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보였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나노입자가 쭉 이제 옆으로 쭉 지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속도들이 있겠죠. 속도들이 있고 이제 디퓨전 되는 게 이제 혈관에서 계속 펌프질을 해서 가니까 쭉쭉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 이제 이런 이제 속도가 빠르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디퓨전 되는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요런 이제 정맥들에서는 근데 시누소이드라고 하는 요 구조, 간에 있는 요 특이한 구조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다 보니까 너무 빠를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옆에 볼 시간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것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천히 우리가 운전할 때 천천히 가면 어떻게 돼요? 옆에도 한번 봤다가 물론 앞에 전방 주시를 해야 되지만 살짝씩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처음에 메인 혈관들에서 아주 빨리 지나갈 때는 옆으로 디퓨전 되는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이 시누소이드 안으로, 간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빨리 지나가는 혈관의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벽 쪽으로도 한번 가서 괜히 한번 부딪혀 보기도 하고 옆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시누소이드 안에 벽에는 뭐가 있다? 쿠퍼셀이 있어요. 쿠퍼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이 시누소이드 구조 자체에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얘네들이 옆으로 가게 되니까 비록 벽에 붙어 있지만 쿠퍼셀이 이 나노 입자를 확 잡아서 이제 딱 업테이크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나노 입자들이 디퓨전 되면서 쭉 가서 리셉터에 딱 붙으면 얘네들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못 만나면 이렇게 확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누소이드라고 하는 게 쿠퍼셀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도 이 구조적으로 속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나노 입자 크기에 따라서 어디에 많이 존재하는지를 보시면은 시누소이드 요 안에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입자와 컨택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리셉터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존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이해가 될 건데요. 보시면은 포탈 베인, 그 다음에 센트럴 베인, 바깥에서 들어와서 간으로 들어오는 곳이죠. 들어오는 것이고 이쪽은 간에서 나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죠. 그 중간에 이렇게 브릿지처럼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은 둘 다 빨라요. 양쪽 정맥들은 아주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퓨전보다는 앞으로 더 나가는 게 더 빠르겠죠.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포탈 베인들이 있고 중간에 센트럴 베인을 통해서 가는 요 중간에, 요런 중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가는 중간에 그러면은 이래서 옆으로 싹 들어왔더니 갑자기 속도가 느려집니다. 앞으로 쭉 가면 쿠퍼셀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볼 틈도 없이 쭉 지나가는데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다 보니까 옆으로 디퓨전 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존재하는 쿠퍼셀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나노 입자들이 대부분 많이 잡아먹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쪽에는 나노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수의 나노 입자만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딜리버리나 이런 것들, 이미징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간 쪽에 나노 입자가 많이 존재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 췌장,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췌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 정맥들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이 췌장에는 정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입자가 쭉 들어와서 요 안에 이렇게 쭉 들어와서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마크로파지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잡히면서 또 일부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스플린 같은 데도 보시면은 여기에 뭐 화이트 펄프냐, 여기 보시면 레드 펄프가 있고요. 안쪽에 뭐 화이트 펄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는 게 보이고 여기 보면 브리칭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브리칭 채널들을 통과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동맥을 통해서 들어와서 쭉 통과하게 되면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요. 보시면 주로 나노 입자들이 보시면 여기 레드 펄프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분포들을 보시면 이제 퀀텀 닷을 주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분포되는 거 보시면은 이제 주로 쿠퍼셀에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플린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들, 밖에서 먹고 스플린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주사된 퀀텀 다시 주사가 됐었을 때 보통 없으면은 일반적인 쿠퍼셀이나 이런 마크로파지들에서 나타나는 그 형광 인텐시티가 이렇게 별로 없는데 이제 주사를 하고 나면은 쿠퍼셀에서 이렇게 막 강한 형광이 나타나고 또한 이제 스플린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들도 여기 이렇게 형광이 나타나는 걸 봤었을 때는 그 간에 의해서도 퀀텀 나노 입자들이 많이 제거가 됐지만 스플린에 있는 마크로파지에 의해서도 많이 제거가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일단 간에 많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4시간 정도 지나고 났었을 때 간에서 많이 제거가 되고 뭐 일부 스플린에서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스플린 쪽에 점점 증가하는 것들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사가 됐었을 때는 이제 간, 그 다음에 스플린에 의해서 많이 주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양한 G에다가 이렇게 나노 입자를 주사를 해봤었을 때 여기서는 골드 나노 입자를 주사를 했네요. 했었을 때 이런 간 조직에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봤더니 약간 G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발브C라고 하는 이렇게 까맣게 생긴 까만색, 하얀색,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하얀 G, 흰 G, 실험용 G 많이 쓰는데요. 이 G에서 이렇게 많이 업테이크 된 거 보였고, 간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네요. 배출이 되는 걸 보였고, 누드마우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됐네요. 한 2주 정도 되면 어쨌든 똥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또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나 하면요. 우리 앞에서 쿠퍼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 쿠퍼셀을 한번 인공적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해골바가지 있는데요. 클로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처리하면요. 간에 있는 쿠퍼셀들만 싹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쥐는 괜찮은데 간에 있는 쿠퍼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있는 쿠퍼셀을 싹 제거를 하고 금나노 입자를 주사를 한번 해봅니다. 주사를 하면은 그전에는 쿠퍼셀에 의해서 나노 입자가 보통 잡히는데 쿠퍼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간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간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클로드로네이트 네, 클로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쿠퍼셀만 싹 죽이는 그 약물과 함께 처리한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간 조직, 쿠퍼셀 말고 간 조직에 이제 존재하는 이렇게 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쿠퍼셀에 잡히면 얘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간 조직을 통해서 바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래서 우리가 쿠퍼셀이 존재하는 게 우리 몸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하겠죠. 반대로 딜리버리의 관점에서는 이 쿠퍼셀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클로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약물을 처리하면은 다른 것들을 못 막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쿠퍼셀이 우리 이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사된 것들 여기 보시면은 리버, 시누소이드, 엔도텔리얼 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쿠퍼셀 있는데 아무 PBS가 들어간 리포점 같은 것들을 이제 넣었을 때 보시면은 여기 쿠퍼셀에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시누소이드에서도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클로드로네이트를 처리했었을 때는 여기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요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혈관을 통과해서 조직 안으로 들어간 나노 입자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 그 간에 있는 여기 조직 있는데 이제 그 나노 입자가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매핑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얼마만큼 많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크기가 다른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구멍 같은 것들이 여기 존재하는데 스케일 바가 여기가 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2 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에 한 20분의 1 이 정도 되니까 한 뭐 수백 나노미터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간 조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 그 쿠퍼셀을 제거하고 그 다음 제거하기 전과 제거하고 나서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제거하고 나서 보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노 입자가 쿠퍼셀이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적으로 다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만 요 구멍들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간 조직에 있는 이 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이것을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까만색 라인만 보시면은 100나노까지는 간 조직 안에 존재하는데 200나노 정도가 됐었을 때는 갑자기 급격하게 간 조직에 존재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여기에 간에 있는 이런 구멍들, 혈관 구멍이라거나 이런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이 구멍들을 못 지나가서 물리적으로 못 지나가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보시면은 4나노 정도가 되는 것들은 이제 간 조직에 존재하는데 15나노에서 200나노까지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간 조직 안에 존재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파란색은 쿠퍼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퍼셀은 결국 어디를 잡느냐? 여기 15나노에서 200나노. 요 정도 되는 크기의 입자들을 제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사된 것들, 이런 이제 구조체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먹고 나서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이 나노 입자는 리포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리포좀 바깥에는 파란색, 녹색, 안에는 이제 빨간색을 나타내는 그 형광 다이를 같이 섞어 두고서는요, 주사를 하게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존재하면은 빨간색과 녹색이 만나면 빛으로는 노란색으로 연두색 혹은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두 개가 분리되면은 각각 녹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30분 정도 주사를 하고 나서 그 조직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나타나는데 중간중간 빨간색들이 나타납니다. 30분 정도 됐으니까 일부가 이제 간 조직에서 분해가 되고 있는 거겠죠. 분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시간 정도 지나면요.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은 빨간색, 녹색은 녹색 정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4시간 정도가 되면은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물론 리포좀의 경우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각 장기별로 색깔을 보시면은 얼마만큼 이게 지나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사를 하고 나서 보시면 일단 간에 해독해야 되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간색들이. 그리고 보시면 노란색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겠죠. 30분에는 아마 한 12지장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4시간 정도 지나갔더니 이 밑으로 거의 대장 쪽으로 많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30분 지났을 때 키드니 쪽에서 빨간색과 녹색 각각 분해된 상태로 제거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분해가 이미 키드니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오줌을 통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있는 입자들이 제거가 된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췌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췌장은 사실 뭐 구조적인 그런 특징보다는 췌장 쪽에 면역세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 간의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쿠퍼셀이라고 하는 그 간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와 함께 그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입자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쿠퍼셀들이 존재했었을 때는 큰 요런 이제 입자들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트럴 베인에서 포털 베인에서 센트럴 베인로 쭉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쿠퍼셀들이 잘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작은 것들 같은 것들, 작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쿠퍼셀들 같은 것들을 잘 피해서 이렇게 이제 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안으로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간에 존재하고 이제 혈관을 지나가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피네스트레라고 하는 이제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구멍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도 이런 구멍들이 100나노 정도까지의 입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잘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간에서 어떻게 나노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 혹은 그 다음에 나중에 나노 입자를 가지고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어 봤습니다.